오늘 이 이야기가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안방극장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힐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동안 답답하게 얽혀있던 오해의 실타래가 단칼에 끊어지고 가장 추악한 비밀이 가장 순수한 입을 통해 터져나올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성희의 우아한 가면이 찢겨나가고 지역의 짝사랑이 급물살을 타는 순간 시청자 여러분의 도파민을 책임질 화려한 날들 제40회 핏줄의 거래 그리고 비혼 선언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저희 예상 드라마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즐거움과 감동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펜을 들 수 있는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된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눌러주셨다면 이제 경랑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겨울밤의 포장마차는 유난히 김이 서려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희뿌연 수증기 사이로 지역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가슴앓이하며 바라보던 여자 은호가 낯선 남자와 너무나도 환하게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질투와 절망으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던 그 짧은 찰나 지역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호의 맞은편에 앉아 호탕하게 웃고 있는 그 남자의 뒷모습이 그리고 익숙한 낡은 점퍼가 낯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다리를 옮겨 그들에게 다가간 지역의 목소리는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두 분 여기서 뭐 하십니까? 지역의 등장에 술잔을 들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당황한 건 지역뿐이었죠. 남자는 반가움에 눈을 크게 뜨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로 지역의 아버지 상철이었습니다. 야, 너 여기 웬일이냐? 안 그래도 전화하려던 참인데. 은호 씨 인사해. 우리 아들이야 아들. 내가 맨날 말한 그놈. 상철의 호들갑에 은호의 눈도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녀가 공사판 현장에서 만나 친구가 된 수철 아저씨가 바로 직장 상사인 강지혁 팀장의 아버지라니. 세상이 좁다 못해 얄궂다는 생각이 스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아들이요? 강지혁 팀장님이 수철 아저씨 아드님이세요? 수철 아저씨? 아버지가 왜 수철 아저씨예요? 아버지 이름 상철이잖아요. 지역의 혼란스러운 물음에 상철은 머쓱한 듯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나이 들어 젊은 친구와 대화하려니 본명보다는 가명이 편했다는 아버지의 귀여운 거짓말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한 은호가 빵 터지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팀장님 아버님이셨어요? 와, 진짜 대박이다. 세상 좁네요. 앉으세요, 팀장님. 은호가 자연스럽게 지역의 자리를 마련하고 수저를 놓아주었습니다. 멍하니 자리에 앉은 지역의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아버지와 은호 사이를 불륜이나 부적절한 관계로 오해하고 혼자 끙끙 앓았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민망함과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두 분이 그렇고 그런 사이인 줄 알고. 야 이놈아, 내 애비가 아무리 주책이어도 그렇지 딸 같은 아가씨한테 흑심을 품겠냐? 에라이 못난 놈. 상철의 타박에도 지역은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타박이 구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호는 여전히 웃음기를 머금은 채 지역의 빈잔에 소주를 채워주었습니다. 팀장님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신 거 아니에요? 저랑 아저씨. 아니, 아버님은 영혼의 단짝이에요. 제 고민 상담사 1호시거든요. 아버님. 은호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지역의 심장을 묘하게 건드렸습니다. 알싸한 소주 향과 함께 지역은 비로소 은호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오해가 거친 자리엔 더 깊어진 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그런 아들의 눈빛을 단번에 읽어내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래, 은호 씨. 우리 지역이가 겉으론 좀 뻣뻣해 보여도 속은 진국이야. 내가 보증한다. 알죠? 팀장님 일하실 땐 무서워도 직원들 챙기는 건 1등이시잖아요. 받으세요, 팀장님. 오늘부로 우리 진짜 가족 같은 사이 된 거네요. 은호가 건넨 술잔을 받는 지역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가족 같은 사이.
그 말이 주는 다정함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연인이 되고 싶은 욕심이 지혁의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늘 무뚝뚝하고 서먹했던 부자 사이였지만 오늘만큼은 은호라는 공통분모가 두 사람을 끈끈하게 묶어주고 있었죠. 상철이 콧노래를 부르며 옷을 갈아입는 동안 소파에 앉은 지혁은 오랫동안 망설이던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옷을 벗던 상철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도와달라는 말이 나온 건 지혁이 성인이 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뭘? 은호 씨요. 저 은호 씨 좋아합니다.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 그 여자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혁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 번의 실패 후 굳게 닫혔던 아들의 마음이 다시 열렸다는 사실에 상철은 가슴이 먹먹해지면서도 벅차오르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짐짓 진지한 표정으로 되물었죠. 진심이냐? 네. 근데 은호 씨는 전에 일도 있고 해서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아버지가 은호 씨랑 그렇게 친하신 줄 몰랐어요. 저 좀 연결해 주세요. 상철의 입가에 걷잡을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는 술친구 은호가 며느리가 된다면 더 바랄 게 없었으니까요. 상철은 마치 비밀 작전의 지휘관이라도 된 듯 아들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하, 이놈 보게. 야, 넌 땡 잡았다. 내가 은호 씨 데이터베이스 꽉 잡고 있거든.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스타일, 심지어 주사까지 다 안다. 오늘부터 지은호 며느리 만들기 작전 들어간다. 대신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 아가씨 겉은 강해 보여도 속은 여려. 밀어붙이면 도망간다. 스며들어야 돼. 가랑비처럼. 알았어?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30이 넘은 아들과 환갑이 넘은 아버지가 결의에 찬 눈빛으로 하이파이브를 나누는 밤. 삭막했던 지역의 집 거실에 처음으로 사람 사는 온기가 그리고 희망이라는 따뜻한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지역과 상철, 이 귀여운 부자의 작전이 과연 철벽 같은 은호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훈훈함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드라마의 온도를 180도 바꿔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숨막히는 긴장과 파국입니다. 강남 한복판 가장 화려해 보이는 성희의 저택에서는 지금 모자가 서로의 심장에 칼을 겨누는 설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집이 따뜻한 온기로 채워졌다면 성재와 성희가 마주한 본가의 다이닝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은식기 소리만이 유일한 대화인 듯 정막이 흐르는 식탁. 성희는 우아하게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아들 성재를 향해 비수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그 아가씨 정리했니? 듣자 하니 내 아버지 회사까지 찾아와서 객기를 부렸다던데. 수준 떨어지게 뭐하는 짓이니? 잃을 게 없는 애들이 원래 무서운 거야.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내 선에서 끝내. 성재는 묵묵히 밤만 넘겼습니다. 어머니의 모욕적인 언사가 하루 이틀 일은 아니었지만 오늘따라 수빈을 향한 비난은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빈이 진석의 회사를 찾아간 건 객기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걸고 스스로를 증명하려 했던 용기였음을 성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저를 내려놓는 날카로운 소리가 식탁의 정막을 깼습니다. 어머니, 수빈이 객기 부린 거 아닙니다. 자기 인생 걸고 증명하려고 온 거예요. 증명? 걔가 뭘로? 너라는 동아줄 잡고 신분 상승하려는 걸 포장도 잘하는구나. 성희의 비웃음에 성재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갑게 눌러 담았습니다. 더 이상 대화나 설득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라는 거대한 벽을 넘기 위해서는 그 벽을 부수거나 아예 다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성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저 결혼 안 합니다. 물을 마시던 영나가 사례가 들려 콜록거렸고 성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성희는 이것을 아들의 투정이나 협박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너 지금 나랑 협상하자는 거니? 결혼 안 한다는 걸로 겁주면 내가 걔를 받아줄 줄 알고. 아니요. 수빈이 받아달라고 시위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선언하는 겁니다.
수빈이가 아니라면 어머니가 골라오는 그 어떤 대단한 집안 딸하고도 결혼 안 한다고요. 성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부모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던 착한 아들 박성재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진석이 낮은 목소리로 제지했지만 성재는 아버지마저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아버지 아시잖아요. 저 한 번 뱉은 말은 지키는 놈인 거. 회사? 물려받겠습니다. 1. 죽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배우자는 제가 정합니다. 그게 허락 안 되면 평생 혼자 늙어 죽겠습니다. 대가 끊기는 게 두려우시면 지금이라도 포기하세요. 성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이닝 룸을 빠져나갔습니다. 남겨진 성희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진석은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에서 묘한 흥미를 느꼈습니다. 늘 도망만 치던 유약한 아들이 이제야 비로소 남자가 되어 판을 깨기 시작했음을 직감한 것이죠. 이 비혼 선언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가문의 미래를 담보로 한 성재의 승부수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파국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낮 병원 복도에는 영나를 기다리는 잔인한 진실이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성희의 딸 영나는 신상 명품 가방을 들고 콧노래를 부르며 오빠 성재의 병문 안을 가고 있었죠. 세상 물정 모르고 해맑게 자란 영나에게 오늘은 그저 평범하고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성재의 병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영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건 너무나도 익숙하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쥐 죽은 듯이 살라고. 어머니 성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영나는 본능적으로 병실 문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 안쪽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오빠 성재와 그 앞을 막아서고 있는 은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성희는 평소의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이 악귀 같은 얼굴로 은호를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웃기지 마. 내가 왜 자꾸 얼쩡거려? 10억이나 받아 처먹었으면 내 눈앞에서 사라져야 할 거 아니야. 돈 떨어졌니? 그래서 또 뜯어내려고 온 거야? 10억. 영나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엄마가 은호 언니에게 10억을 줬다니. 대체 왜? 혼란스러운 영나의 귀에 은호의 떨리는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박혔습니다. 사모님한텐 그게 돈거래였겠지만 저한텐 하나뿐인 핏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온 거 아니니까 비키세요. 핏줄? 하, 웃기고 있네. 천한 것들이 꼭 핏줄 타령이지. 너 명심해. 성재한테든 영나한테든 내가 누군지 발설하는 순간 그땐 10억이 아니라 내 목숨줄을 내놓아야 할 거야. 성희가 씩씩거리며 병실을 나갔고 영나는 비상구 계단 뒤로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와 의문. 성희가 사라지자마자 영나는 홀린 듯 병실 앞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향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엄마가 말한 핏줄이 무엇인지, 은호 언니가 왜 오빠의 병실에 있었는지. 저기요. 502호 박성재 환자 보호자인데요. 차트 좀 볼 수 있을까요? 간호사가 건네준 차트를 받아든 영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많은 의학 용어들 사이 영나의 시선이 멈춘 곳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영나의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잔인한 진실이 그곳에 적혀 있었습니다. 수술명 생체간 이식 공여자 지은호 관계 일란성 쌍둥이 동생. 차트를 쥔 영나의 손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쌍둥이 동생. 그럼 지은호라는 사람이 남이 아니라 내 언니였다고. 엄마는 자신이 낳은 딸을 버렸고 그 딸이 자라자 돈으로 장기를 사서 오빠에게 이식했다는 말인가. 배신감과 충격 그리고 은호를 향한 끔찍한 죄책감이 영나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사람이 이래? 어떻게 언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바닥으로 툭 떨어진 차트 위로 영나의 눈물이 후두둑 쏟아졌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성희를 향한 그리고 이 기만적인 가족을 향한 영나의 각성이자 선전포고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40회의 마지막 장면, 영나의 눈물에서 전해지는 전율을 느끼셨나요? 지역과 상철이 쌓아 올린 따뜻한 가족의 정과는 정반대로 성희가 지키려 했던 가족은 결국 탐욕과 거짓으로 얼룩진 모래성이었습니다. 쌍둥이 동생의 존재를 알아버린 영나.
철부지 막내딸이었던 그녀는 이제 성의를 무너뜨릴 가장 위험한 폭탄이 되었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시청률 16%는 옛말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당장 검색어 순위를 장악할 화려한 날들, 이제 30% 고지가 눈앞입니다. 모든 비밀이 드러난 지금, 이제 남은 것은 처절한 복수와 뜨거운 참회뿐입니다. 무너지는 성의와 다시 일어서는 은호의 이야기가 휘몰아칠 다음 회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짜릿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